매일 쏟아지는 시사 이슈에서 퇴근길 다른 품격을 지향합니다. 파워 인터뷰.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어제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5.18과 여성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그 토론회인데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자 원내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자, 네. 먼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선출되심 축하드리고요. 더불어서 또 원내 대변인을 맡으셨더라고요. 겸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 수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원이 원내 대변인을 맡는 이런 경우가 좀 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좀 이 중책을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좀 자청하고 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7명의 소수 정당이어서 의원들이 많지 않아서 그 원내 대변인 역할도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제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맡게 됐습니다. 선당 후사의 그런 마음으로 또 원내 대변인 맡으셨는데요. 또 이제 이 선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사정을 감안해서 작은 당직이라도 좀 맡아서 당의 기풍을 좀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의 기풍 어떤 모습인지요?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지. 민주평화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아주 참패를 한 이후에 아직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도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있고, 그래서 저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풍을 만들어서 당의 활력을 좀 찾아 나가는데 참여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움츠려들지 말고 더욱더 밖을 향해서 열심히 좀 뛰어보자. 그럼으로써 열심히 해야죠. 유권자들에게 좀 유권자들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자 이런 취지이시군요. 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다가 수많은 기자분들을 또 상대해야 되는 원내 대변인까지 맡으셨는데 정말 이 많은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미 있는 토론회를 또 개최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만 어제 좀 분위기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다음 주 14일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이제 법이 시행되는 날짜입니다. 이제 다음 주 꼭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군요. 9월 14일. 그래서 그걸 앞두고 특히 5.18과 여성 성폭력 최근에 38년 전 5.18 당시에 여대생, 여고생 참여한 여성분들에 대한 폭행들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떼어서 어떻게 그것을 조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함께 또 하나의 또 아픈 역사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이 사건, 당시 계엄군들에 의한 이 문제 올해 그러한 좀 아픔들이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의원님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그동안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성분들이 당한 그런 치욕과 또는 그런 고통들이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가해자들이 그런 증언들을 꺼리는 상황 또 가해자들이 숨어 계시거나 그런 아픔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피해자분들이요.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전면화되지 못했는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그 문제도 확실하게 이번에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지역민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좀 일이 있었는지 80년 당시 우리 여성들에게 계엄군들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아마 많이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당시 사례를 통해서 좀 실태를 전해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 또 이제 언론 보도 또 증언 또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사건들 네. 한 10여 건이 보도되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는데 5.18 당시 대학생이었던 한 분은 계엄사에 진행돼가지고 한 65일 동안 구금돼서 폭행과 고문을 받다가 예. 석방 하루 전날 성폭행을 당한 일.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는데 네. 교직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또 세상을 떠나시고 한 사람 인생, 한 가족이 망쳐버린 거죠. 예.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죠. 참. 또 여고생 한 분은 예. 귀갓길에 공수부대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고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결국 속세를 등지고 승려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참. 예. 그런 또 이제 계엄군 만행을 규탄하는 거리방송을 했던 분. 예. 이분도 보안사령부에 붙잡혀 가서 보안대와 성무대 영창을 오가면서 극심한 1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한 일들. 예. 이런 10여 건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진상들이 그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말 방송을 통해서 좀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증상을 그 참상을 알고 계실 터인데 참 한 집안에 그 정말 어여뻤던 따님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평생 가슴에 한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상황 2018년도 오늘의 상황입니다. 9월 7일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네. 정신적 고통,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도 많으시다고 보고요. 아유, 참, 예. 또 그걸 그 치욕감 이런 그 때문에 자기 혼자만 숨기고 있는 거죠, 평생을. 예, 가슴 앓이 그런 하시고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이 같은 증언들, 명확한 팩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 언론들 또 이 증언이 허위다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또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결국 우리 피해자들의 증언을 왜곡하게 되고요.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들의 증언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또는 차단해버리는 하나의 좀 안 좋은 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2차 피해, 3차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또다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거고 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네. 더욱 증언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진상규명특별법에서 그런 그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용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증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예. 그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차단하는 예. 법적인 그런 처벌을 내리는 이런 노력도 동시에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보니까요, 이 5.18 당시와 그 이후에 빚어졌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범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좀 발의하셨던데 왜 이런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된 법은 예, 이런 폭력이나 폭행, 이런 인권 유린 행위를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 부분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예, 이제 성폭력을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조사를